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채널 쏘튜브입니다. 6강에서는 합동식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단 용어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이런 식을 일단 읽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정수 A와 B가 모드 M에 대해서 합동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거든요. 혹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모드라고 안 하고 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A와 B가 M을 법으로 하여 서로 합동이다 이렇게 읽기도 해요. 혹은 이 합동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congruen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A와 B가 모드 M에 대해서 congruent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형용사형이고 명사형으로 할 때는 그냥 congruence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엔 이게 무슨 의미냐, A를 M으로 나눈 나머지와 B를 M으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는 등호만을 사용해 왔잖아요. 등호라는 것은 양쪽이 서로 완벽하게 동일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congruence라는 거는 양쪽이 값이 같은 게 아니라 그것이 m으로 나눴을 때 나눈 나머지가 서로 같으면 이렇게 세 줄을 긋고 합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수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지 표시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mod m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mod라고 쓰는 이유는 이 법이라는 게 영어로 모듈러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숫자 6을 5로 나눈 나머지는 1이겠죠. 그래서 6과 1은 모두 5에 대해서 어차피 서로 합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면은 7과 4는 모두 3에 대해서 어떤가요? 서로 같죠? 왜냐면 7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고요 4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에요. 그쵸?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합동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모듈러스 m이 a 빼기 b를 나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길게 적는 것보다 이렇게 한 줄에 적는 게 훨씬 더 간편해 보이죠? 그럼 어떻게 이 두 개가 같은 의미가 되느냐, 이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럼 한번 증명해 볼까요? 이거를 1번이라고 하고 이거를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것부터 증명을 해보죠. 그러면 a를 m으로 나눈 나머지와 b를 m으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a를 m으로 나눴을 때의 몫을 q1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b도 마찬가지로 몫을 q2라고 하고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그냥 r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있는 r이랑 같은 r인 거예요. 그랬을 때 a-b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r이 서로 날아가면서 똑같이 m이 있으니까 m으로 묶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m으로 묶이면서 q1-q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손쉽게 a-b가 m에 의해서 나눠진다는 걸 보일 수 있었어요. 왜냐면 여기 인수로 m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걸 한번 해볼까요? A를 M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랑 몫을 뭔지 모르니까 그냥 Q1, R1 이런 식으로 잡아보죠. B도 마찬가지로 Q2, R2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때 나머지라는 것은 애초에 정의가 자기가 나누는 수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고요. 뭐 0하고는 딱 떨어지면 같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범위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R2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머지에 대한 범위는 있어도 몫에 대한 범위는 없어요. 몫은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 2번이 참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m이 a-b를 나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a-b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일단 m으로 묶어서 q1-q2가 되죠. 그리고 플러스 r1-r2죠. 그럼 여기를 보시면 m으로 나눠지려면 여기 항은 m이 있으니까 괜찮고 여기 뒤에 항도 m으로 나눠져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R1-R2가 m에 의해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R1-R2의 범위를 한번 볼까요? 결국에는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봤을 때 여기가 0이라고 하고 여기를 m이라고 했을 때 이 R1과 R2의 범위가 지금 0부터 m까지니까 뭐 이 사이에 이런 식으로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거의 크기 순서는 모르니까 R1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R2가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서로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둘의 거리의 차이, 그러니까 R1-R2의 이 절대값은 결국에는 m을 넘지는 못하겠죠. 아무리 멀어져 봤자 거리가 m일 거 아니에요. 그쵸? 정확하게 m일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왜냐면은 정확하게 거리가 m이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R1, R2가 정확하게 0과 m에 딱 찍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긴 등호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m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거리가 m일 수는 없어요. 그럼 이걸로부터 R1-R2의 범위가 m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m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R1-R2가 m의 배수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m의 배수가 될 수 있는 숫자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0, m, 2m 이런 것들이랑 뭐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m 이런 식으로 된 게 m의 배수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범위 안에서 m의 배수가 될 수 있는 숫자가 뭐밖에 없죠? 0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R1-R2가 0이 되면서 이 둘의 나머지 값이 서로 같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별말은 아니고 이 둘의 나머지가 같다고 말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한 줄에 표현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증명을 하다 보면 이런 기호를 더 많이 쓰긴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합동식에 대해서 다뤄보기 전에 나눗셈에 대해서 간단한 성질 하나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어떤 x라는 숫자가 a도 나누고 이 x가 b도 나누면 결국엔 어떻게 되죠? 이 x는 a랑 b를 뺀 것도 나누고 더한 것도 나누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한번 증명해 볼까요? 이 위에서 보면은 정의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x가 a를 나눈다는 거는 a가 어떤 xk1이 되게 하는 이런 k1이라는 정수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x가 b를 나눈다는 말도 b가 xk2가 되게 하는 이런 정수 k2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a 플러스 b는 뭐가 돼요? x로 묶이지 않아요. 그쵸? x로 묶여서 k1 플러스 k2가 되고요. a 마이너스 b는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b도 k1 마이너스 k2 이런 식으로 묶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것들은 x에 의해서 나눠질 수밖에 없죠. 여기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간단한 성질 하나 체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합동식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합동식 기호를 마치 등호처럼 자유자재로 쓰기 위해서 어떤 법칙들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등호를 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법칙이 사실은 이항법칙이에요. 이항법칙이라는 것은 별거 없어요. 그냥 a랑 b가 이렇게 같을 때 a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0은 b-a다 이렇게 넘길 수 있다는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이런 게 생략되어 있죠. 양변에다가 a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0이 되고 이쪽 변은 b-a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그쵸. 양변에다가 같은 걸 빼거나 혹은 더하거나 해도 이 등식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합동식에서도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와 b가 합동식으로서 이렇게 같은 상황인 거예요. 모드 m에 대해서. 그랬을 때 양변에다가 같은 숫자인 c를 더해준다고 해보죠. 모드 m에 대해서요. 물론 이제 뺐을 때도 같은지 증명을 해야겠죠. 이게 과연 될 것인가?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a와 b가 이렇게 m에 대해서 합동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랬어요? 그쵸? m이 a-b를 나누고 있는 상태라 그랬죠? 그럼 여기다가 c를 더해주고 c를 빼보죠. 어차피 똑같은 걸 더한 다음에 똑같은 걸 빼면 그대로잖아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쵸? 이렇게 묶어주면 뭔가 보이지 않아요? a 플러스 c와 마이너스 b 플러스 c. 그쵸? 그럼 이 말은 결국엔 뭐가 돼요? a 플러스 c와 b 플러스 c가 m에 대해서 합동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뭐 사실 빼기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빼기가 왜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혹시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방금 전에는 이렇게 a와 b가 모두 m에 대해서 합동인 상황에서 양 변에다가 정확하게 같은 값을 더해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합동식은 유지가 된다라는 걸 증명했는데 그러면 같은 값이 아니라 이런 걸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엔 x를 더하고 이쪽엔 y를 더하는데 이 x랑 y라는 값이 모두 m에 대해서 서로 합동인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값이긴 한데 모두 m에 대해서는 합동인 값을 서로 양변에 이렇게 더해주면 이게 과연 합동식으로서 같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같아요. 증명해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a와 b가 모두 m에 대해서 같은 상황이고 x와 y도 모두 m에 대해서 같은 상황이죠. 그럼 이걸로부터 알 수 있는 건 뭐죠? 그쵸? m이 a-b를 나눈다. 그리고 또 뭐죠? m이 그쵸? x-y도 나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물론 두 개를 똑같은 걸 빼도 성립을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여러분이 따로 증명을 해보세요. 제가 더하기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m이 이런 두 숫자를 나누고 있으면은 이 두 숫자를 더한 것도 나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쵸? 그래서 a-b랑 x-y랑 더한 것도 나누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정리해서 쓰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x와 b 플러스 y가 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은 a 플러스 x가 b 플러스 y랑 모두 m에 대해서 합동이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죠. a와 b가 합동식으로서 이렇게 같을 때 양변에다가 같은 걸 곱해도 과연 같을 것인가? 그런데 물론 이게 C1, C2라고 해서 합동식으로서 같은 걸 보여도 되죠. 이게 더 일반적인 명제죠. 왜냐면 정확하게 같은 값을 곱하는 상황은 어차피 이 말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 C1과 C2가 정확하게 같은 값이면 어차피 이 C1과 C2는 모두 m에 대해서도 같은 나머지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이게 좀 더 포괄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만 증명해도 괜찮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변에다 같은 걸 이렇게 곱해도 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돼요. 한번 증명해 볼까요? 이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a와 b가 모두 m에 대해서 합동이라는 걸로부터 뭘 알 수가 있죠? 계속 하던 거 있죠? m을 a-b가 나눈다. 그쵸? 그리고 C1과 C2가 모두 m에 대해서 합동이라는 거 이걸로부터 똑같죠? m이 C1-C2를 나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여야 될 문장이 뭐예요? 요건데 요거는 어떻게 되죠? m이 AC1-BC2 이거를 나누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런 식들로부터 이걸 도출시키기 위해서 식을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a에 C1이 곱해져 있죠?
그럼 이걸로부터 m은 a-b에다가 전체적으로 c1을 곱한 거를 나누기도 하죠. 어차피 이걸 나눈 거니까 거기다 뭐를 곱하든 m은 얘를 나누는 게 맞죠. 그리고 b에다가 마이너스 c2가 곱해져 있는 걸 보면 여기 밑에 식에다가 뭘 곱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b를 곱하면 될 것 같죠? 그래서 b 곱하기 c1-c2를 m이 나누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죠. 그러면 이걸로부터 이제 이걸 좀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줘 볼까요? 그러면은 AC1-BC1을 나누고 있고요. 그 밑에 식은 어떻게 되죠? BC1-BC2를 나누고 있죠. 그럼 이거 상쇄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m이 같은 숫자를 나누고 있을 때 두 개를 더한 것도 나누니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m은 이걸 두 개를 더하니까 AC1-BC2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증명하려고 했던 이 문장을 증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런 건 가능할까요? 어떤 AC와 BC가 합동식으로서 같다고 한번 해보죠. 그렇다고 해서 A와 C가 같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C를 약분시킬 수 있냐는 얘기예요. 물론 등식에서는 가능하지만 이런 합동식에서는 사실 이게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두 14에 대해서 한번 봐볼까요? 이 C는 한 2로 한번 설정해 보죠. 그 다음에 6과 13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쪽 결과는 뭐죠? 6이 12, 12죠. 그럼 이쪽 결과는 뭐죠? 26이죠. 이 두 숫자가 모두 14에 대해서 같나요? 같죠? 14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2는 그냥 12고 26은 14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죠? 14를 한번 빼보면 12가 나오니까 나머지가 12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둘의 나머지가 같은 건 맞아요. 그래서 6 곱하기 2랑 13 곱하기 2가 모두 14에 대해서 같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2를 지워서 6과 13이 모두 14에 대해서 같다고 할 수가 있나요? 안 되죠? 이 두 개는 나머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약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점 주의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게 약분이 가능한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다음에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행렬에서도 교환법칙이 항상 성립을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긴 있죠. 그게 어떤 경우예요? 그쵸, 얘네 둘이 인버스 관계에 있으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A와 A의 역행렬이 이렇게 있으면 교환은 가능하잖아요. 얘네들끼리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교환 가능한 조건이 있긴 있지만 항상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는 않죠. 이것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약분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긴 있는데 항상 가능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합동식의 기본적인 이런 성질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강의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